안녕하십니까, 구자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연금계좌의 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금계좌의 어떤 그 인출이나 승계 파트까지 살펴봤다면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세제상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세제상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납입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납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금이 운용되는 단계가 있고요. 나중에 인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보면 일단 납입 단계는 어떤 자금이 납입이 되어지느냐,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율이나 이런 건 뒤쪽에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수령한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을 했다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먼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을 일부든 전부든 퇴직연금 계좌에다 납입을 하게 되면 IRP 계좌로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고 세금을 과세 이연시켜줍니다. 과세 이연하는 혜택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어요. 1년 회사 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을 수령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지급받는 성과급을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한다면 일단 그냥 수령하면 성과금에 대해서 이제 근로소득세를 부과를 하겠지만 이 금액을 연금 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마찬가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이연 효과를 추가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연금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인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고 그대로 과세가 이연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자금을 인출하게 될 때는 납입하는, 그러니까 인출하는 그 자금의 원천이 뭐냐에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 외로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세목을 달리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자금의 원천이 있어요. 원천이 예를 들어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되는 데 발생된 운영수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그러니까 퇴직금 수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 자, 이걸 원천으로 놓고 볼 때 납입액과 납입액과 또 자금 전체에서 운영된 운영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네, 연금이 아닌 연금 외로 수령을 한다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돼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상의 혜택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 원천이 개인이 납부한 납입액이냐 또 운용수익이냐 이 두 가지 항목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연금 이외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금 재원이다 라고 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든 연금 외로 수령하든 이연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퇴직소득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이연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연 퇴직소득세. 단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 세금의 일정 부분을 경감시켜줍니다. 이런 구조로 나온다. 뒤쪽에 자세하게 언급되니까 일단 기본 틀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고사항 보시면은 연금계좌 개인이 납부한 거는 소득수준별로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높으면 12%, 낮으면 15%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이연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 세금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고 운용하는 도중에 중간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소득의 원천별로 이 종류별로 별도로 세금을 과세하게 돼 있고요. 인출할 때는 인출할 때 마찬가지 어떤 소득의 원천이 뭐냐에 따라서 원천별로 차등 과세를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걸 기본 틀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죠. 먼저 납입 단계입니다. 자, 납입 단계 세제 보시면은요. 먼저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연금계좌로 개인이 납부한 그 금액의 소득 수준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해서 세금을 환급시켜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 세액공제 되는 부분, 납입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연금계좌로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납부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납부할 수 있느냐? 소득세법에 의하면 연금계좌로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 원까지예요. 자, 요거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 중에서 일부를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금액 전체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자, 이 연간 한도인 1,800만 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이나 이연퇴직소득, 즉 퇴직금 받은 거를 연금계좌로 넣은 돈이나 아니면 연금계좌 간에 이체를 시킬 수 있거든요. 연금계좌 이체 금액이나 IS 계좌의 만기금 중에서 일부를 연금계좌로 돌릴 수 있어요. 이 이전에 요 금액들은 1,800만 원 한도 계산하는 데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개인이 납부하는 돈만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연금계좌 말고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친 총 연금계좌 전체 합계는 900만 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를 추가로 납부를 했다면 총 한도가 900만 원이니까 퇴직연금계좌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계좌 하나로도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 한도가 9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00만 원 중에 최대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가 됐을 때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금 지급 이전에 연금계좌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고요. 만기 60일 이내에 계좌에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전 금액의 10%, 금액적으로는 3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건 불입액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앞쪽에서 총 9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그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ISA 계좌 만기금은요. 만기 60일 이내에 계좌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 기간 넘어가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고령 가구가 있죠. 그래서 이 고령 가구의 기준은 부부 중에 한 명이 60세 이상일 때 고령 가구로 봅니다. 자, 이 가구가 기존의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전 주택의 어떤 매각 금액과 신규 주택 구입자금 간의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1억 원 한도까지 연금 계좌로 추가로 납부하는 게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에 1,800만 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전 과세 기간에 연금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당해년도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연금계좌 총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까 1,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이죠. 그러면 2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금계좌로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연금계좌로. 그러면 내가 원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에서 200만 원 갭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못 받은 이 200만 원을 올해 세액공제 받는 금액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 교재에서 이제
연금저축계좌와 기타 나머지 연금계좌에 납부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예시가 나오는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고요. IRP에 200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 다음 B는 IRP는 가입하지 않고 연금저축펀드에 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C는 연금저축계좌에 납부한 거 없이 IRP에만 연간 1,2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각각의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얼마를 받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A는요. 자,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IRP와 합쳐서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는 500만 원을 납부했는데 6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이 500만 원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둘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이 200만 원을 추가해도 7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도 그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액 700만 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900만 원 이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B는 연금저축펀드, 즉 연금저축계좌에 700을 납부를 했네요. 근데 여기는 600이 한도니까 700 중에서 600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IRP나 퇴직연금계좌는 납부한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세액공제되는 건 없고요. 총액 700 중에서 600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C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계좌에 900까지 가능한 건데 1,200을 냈으니까 이 중에 900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죠. 총액 9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금저축은 600입니다. 그 다음 둘을 합쳐서 9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총 900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400까지 납입이 가능한 거죠. 400까지 내면 총 900이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에 700을 냈지만 600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니까 IRP에는 300까지 추가로 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900까지 가능한 거죠. C는 여기서 이미 한도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